자, 그러면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할 텐데, 컴퓨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의 과목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입문해야 될 것이 운영체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접하기 편하고 가장 그래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가 대체 뭔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운영체제의 정의죠. 정의. 운영체제가 뭔지, 그 다음에 그 목표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영체제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는 이제 Operating System이라고 하는 거죠.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운영한다는 개념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운영한다, 운전한다는 것처럼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가 대체 뭔지,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OS라고 그래요. OS. OS. 그러니까 Operating System. 자, 그러면 이 운영체제의 첫 번째 목표이기 전에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운영체제는 바로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뭐 게임, 워드 프로세스, 뭐 카톡 같은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응용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지는 여러분한테 게임을 하거나 워드를 하거나 어떤 출력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뭐다? 응용 소프트웨어다.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실제로 전면에 나타나서 보여지지 않으면서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는 CPU라는 게 있겠죠? 맞습니까?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기기라는 곳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기기가 바로 CPU예요.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메모리라는 것도 있겠죠? 메모리. 또 여러분이 화면에 보는 화면 모니터도 있겠죠? 또 파일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CPU를 관리하는 걸 여러분이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찾아서 들어가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CPU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CPU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메모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혹은 디스크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다 관리적인 요소의 프로그램들은 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왜 관리를 하느냐. 이제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CPU라든지 메모리는 무한히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CPU는 무한히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정해져 있고요. 또 메모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한히 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마트폰도 하나의 컴퓨터인데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것은 바로 그 메모리 공간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뭐 워드 프로세스를 계산한다. 워드 프로세스를 작성한다. 또 복잡한 과학 수식 계산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파일을 압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복잡한 계산한다. 응용 소프트웨어. CPU를 관리한다. 메모리를 관리한다. 디스크를 관리한다. 이것들이 다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프로그램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인데
얘는 뭘 해준다? 컴퓨터에 존재하는 자원. 영어로는 리소스라고 그래, 리소스. 그럼 컴퓨터의 자원은 뭐냐? 자원. 우리가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CPU도 자원이고요. 또 메모리도 자원이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계, 부품 이런 것들도 다 자원이고 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런 것들이 다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자원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존재하냐면 크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존재하겠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뭔지는 알죠? 기계 자체를 말하는 거죠. 부품, 컴퓨터를 갖고 있는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적인 부품을 말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PU예요. 한국말로는 중앙처리 장치라래. Central Process Unit,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 또 메모리도 있겠죠? 메모리. 그렇죠. 기계니까. 그 다음에 뭐 입출력 장치. I/O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처리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뭐가 있을까요? 예, 키보드 이런 것들이 마우스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죠. 입력 장치. 그다음 아웃풋은 출력 장치가 되겠죠. 뭐 기타 주변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장치들. 그죠?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관리하느냐?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CPU는 하나밖에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2, 3개, 4개, 5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원, CPU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겠느냐. 이게 바로 운영체의 역할이고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메모리라는 건 뭐예요? 메모리. 자, 메모리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 CPU를 한국말로는 중앙처리 장치인데 영어로는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프로세서. 근데 요거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같은데 끝에가 다르죠? 여기는 세, 여기는 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체제에서.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했을 때 게임도 바로 뭐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워드 프로세스를 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실행했다? 그것도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바로 CPU에서 처리된다는 얘기죠. 지금 운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뭐라 그래? 프로세스라 그래.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 줄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를 뭐라 그런다? 프로세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자원을 관리한다. 누가? 바로 운영체제가 관리한다. 왜? 하드웨어적인 부분 CPU라든지 바로 메모리라든지 입력장치, 출력장치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임이나 워드 이런 것들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컴퓨터에 보유하고 있는 CPU 말고 메모리 말고 바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것도 관리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하드웨어만 관리한다. 틀린 말이죠.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다. 아니죠.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 하드웨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라는 과목에서는 바로 이 CPU하고 메모리가 가장 핵심이죠. 출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출제 대상.
또 입출력 장치도 주변 장치도 가끔씩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것은 운영체제의 중심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CPU와 메모리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고 입출력 장치와 이거는 주변 장치 같은 것들은 필요한 내용들만 잘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자원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바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죠.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는 누구나 다 쓰는 기기가 됐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안 되겠지만 이제 대부분 다 사용을 하죠. 근데 몇 년,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전문 분야인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기기였죠. 그렇죠? 그때는 뭐 컴퓨터라는 것은 입력하는 것도 지금처럼 키보드가 있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운영체제가 너무 쓰기 편하게 되어 있죠. 마우스나 아니면 화면에다가 손가락으로 우리가 툭툭 치면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 지식이 없어도 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어린애들이 굉장히 잘하죠. 2, 3살짜리가. 옛날엔 그렇게 못했거든요. 키보드로 명령을 입력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에 명령 입력하는 형태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컴퓨터는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컴퓨터는 바로 운영체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쓰기 편하게 계속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해 줍니다. 인터페이스란 말은 컴퓨터와 여러분 간의 인터페이스, 연결 형태를 갖고 있는 구조나 프로그램들, 이런 소프트웨어, 관계를 맺어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과거에는 초기, 운영체제 초기에는 어떻게 실행이 됐냐면 초기에는 롬이라는 곳에다가 운영체제를 집어넣어서 실행을 했어요. 자, 컴퓨터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하자고요. 메모리. 기억 장치죠. 컴퓨터에 기억을 시키는 장치.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메모리라는 공간에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모리라는 건 딱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롬이라고 하는 공간과 하나는 램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나눠져요. 메모리는. 그래서 얘는 리드 온리 메모리다.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기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메모리입니다. 이 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을 뿐더러 내용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큰 차이는 바로 전원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내용은 전원이 공급되든 안 되든 여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전원이 차단이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 버려요. 자, 여러분이 왜 날아간다는 말을 해요, 가끔씩. 프로그램을 하든 원서 작성을 하든 날아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 작업을 이루어지다가 전기를 끄기 전에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됩니까? 이걸 디스크 모양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C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이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고 전원이 차단이 되면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거든요.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그렇게 사용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비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반대로 휘발성 메모리라 그래요. 날아가 버린다.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어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세탁기라고 하는 기계를 한번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를 딱 켜면 기본 세팅이 딱 떠 있잖아요. 뭔가 딱 떠 있잖아요. 끄면 또 켜면 또 있고. 그렇죠? 그거는 전기를 끼나 켜나 그 기본 세팅은 다 롬안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보면 메모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쯤은. 이걸 우리가 칩이라고 하는데 IC 칩이라고 그래요. IC 칩. 이런 메모리들을 롬과 램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메모리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롬이란 그런 형태로 사용한다면 여기다가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내용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른 말로 펌웨어란 말을 써요. 펌웨어.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안에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데이터 하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뭔가 프로그램이 되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 집어넣고 아무런 데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계적인 요소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한 몸이 되어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펌웨어라는 말을 써요. 대부분 펌웨어로 들어가는 것은 다 롬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컴퓨터도 물론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러한 칩이 어떤 형태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 수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껐어요. 다시 키면 동작하잖아요. 만약 이 롬이 없었다면, 롬이란 영역이 없었다면, 펌웨어란 부분이 없었다면 절대 그 안에 그 스마트폰은 그렇게 켜지지 않습니다. 램이라는 건 어떤 램이에요? 램도 똑같은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는 전기가 끄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작업 공간입니다. 얘는 작업 공간이야, 작업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여러분이 워드라는 작업이 있다고 보다. 워드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 혹은 게임이 있다고 하자고요. 게임이. 그럼 얘를 여러분이 바탕화면에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메모리로 올라가죠. 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요 상태를. 바로 프로세스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프로세서라고 안 해요. 바로 이 램이라는 영역에 올려야만. 더블 클릭한다는 것은 메모리를 올린다는 얘기야. 올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로드라는 말을 써요. 올라갑니다. 실행 중에 있잖아. 이걸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전기를 끄면 얘는 날아갑니다. 그렇죠? 내가 워드를 실행을 했어요. 워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을 했어요. 파일명을 주고 디스크에 수록을 해야 되는데 요 파일명은 a.hwp야 이런 파일명을 주고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고 그냥 전기가 정전이 돼버린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날아갔어요. 이런 영역을 뭐라 그런다? 램 영역이라고 한다. 자, 앞으로 이제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있고 얘도 메모리죠. 디스크도 저장이 되니까. 이거 저장 장치 아니라 한국말로는 그죠? 저장 장치라고 그러고 얘네들을 무슨 저장 장치라고 하냐면 주 저장 장치라. 주. 왜 주란 말 썼을까? 얘가 보조니까. 안 오죠? 그래서 메모리라고 하는 건 저장 장치라고 하고 이 저장 장치가 컴퓨터 램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혹은 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주기억 장치라고 해요. 특히 이 램이라는 것을 주기억 장치라고 하고 이 디스크를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해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는 사람으로 말하면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이거든요. 머리 생각을 해야 되잖아. 생각. 기억력.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어딘가 보관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노트 하듯이요. 노트. 그러니까 이 보조기억 장치는 노트와 같은 의미예요. 자, 컴퓨터에서 작업했던 램의 영역에 있는 형태는 전원을 차단하면 사라지니까 그러기 전에 디스크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건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컴퓨터 초기 운영 체제는 바로 처음에 롬에 기억이 되어 있었어요. 롬에. 그러면 이 기억 장치는 작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어.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점점점 그 요구사항은 많이 늘어났을 거고 그 늘어나는 기능들을 이 롬 안에 다 수용할 수가 없다 해서 롬 안에 집어넣지 않고 현재는 어떻게 집어넣느냐. 현재 램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램.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다. 여기.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실제로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죠. 디스크에.
그럼 처음에 전원을 켜면 이 디스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메모리로 올라와서 램에 들어와서 딱 장악을 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러냐면 부팅한다 그래요. 부팅.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처음에 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바로 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바로 이 램에다가 적재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끄면 당연히 운영체제는 사라지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처음에 디스크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메모리로 올리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과정을 현재 램에다 올리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이거를 부트라는 말을 쓰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부트 스트래핑 로더란 말을 써요. 이 로더란 말은 뭘까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린다. 좀 더 가서는 나중에 메모리 있는 걸 CPU로 올린다. 상위로 올린다는 개념이 로더라 그래, 로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로더에 의해서 바로 운영체제가 램에 적재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어떻게 된다? 전원을 켜면 바로 디스크에 가서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몽땅 올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쓸 것을 디스크에서 찾아서 바로 메모리에 올려서 나면 초기 화면이 뜨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부트 혹은 부팅 혹은 부트 스트랩 로더.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부트 스트랩 로더. 로더는 뭐다? 주기억 장치에서 아니죠. 보조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프로그램을 올린다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컴퓨터를 켜면 전원 몇 개 더 들어와? 그럼 이 짓을 하는 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짓을 하는 놈이. 자, 보세요. 이 롬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전원을 처음에 켜면 무슨 짓을 하냐면 포스트라는 작업을 수행해요. 포스트. 파워 오브 셀프 테스팅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가 처음에 운영이 될 때 마우스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키보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CPU가 붙어 기계적인 건 뭔가 있어야 되잖아. 뭐 한 떡 떨어져 있으면 삑삑 소리 나고 안 되게끔 해야지. 컴퓨터라는 건 기계잖아요. 기계적 어떤 부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첫 번째 수행을 합니다. 얘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롬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롬은 뭐라고? 컴퓨터의 전원이 메모리인데 전원을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이 안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기를 켜면 동작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포스팅이라는 걸 해요. 포스트. 두 번째는 뭘 하냐면 바로 롬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롬 BIOS예요. 롬 바이오스. 롬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용어가 많이 나오고 복잡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롬 바이오스가 뭐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사실 뜯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확인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만 알고 있으면 우리 시험은 충분한 겁니다. 자, 롬 바이오스라는 건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베이직, 기초, 인풋, 아웃풋, 입력과 출력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작업이 활성화가 된다 그래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면 우리가 출력도 하고 모니터에서 출력도 하고 프린터 출력도 하고 키보드 입력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건 아주 작은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만드는 거죠?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세탁기라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세탁기를 켰어요. 전원을 넣으면 뭔가 막 삑삑 소리하고 돌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작업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 기계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들을 우리는 바이오스, 폼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즉
기본적인 입출력 프로그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바로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로더에 의해서 어디로 간다? 바로 디스크로 가서 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상주시킨다. 이걸 우리가 부팅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롬과 램을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고 이거는 나중에 전산기 구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러나 일단 롬은 뭐가 돼야 전원을 차단하든 안 하든 그 안에 내용은 그대로 기억되어 있다. 여기는 전원 차단만 언제든지 사라지는 메모리를 우리는 램이라고 한다. 그러면 초기에는 이 롬 안에 운영체제를 집어넣는데 너무 좁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수정도 안 되고 하니까 램에 집어넣도록 하자. 그러면 융통성도 생기고 너무 할 일들이 많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해서 디스크에다가 운영체제를 만들고 전원을 키면 그걸 올려서 수행할 수 있도록. 끄면 또 사라지고 키면 또 부팅하고. 그죠? 그러나 그거 말고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은 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반드시 컴퓨터에 운영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존재들. 1번 바로 포스트, 자기 테스트. 두 번째 아주 기초적인 키보드에서 한 문자를 입력을 받아들이거나 문자를 한 문자를 화면에 뿌리거나 출력을 하거나 전송을 하거나 이런 작업, 아주 기초적인 작업들은 롬 바이오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거는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할 수 없다. 그런데 조금은 수정할 수 있어요. 조금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CMOS라고 하는 건데 요건 조금 이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는 게 이제 MS사에서 만든 윈도우즈죠. 반드시 S를 붙여야 운영체제예요. 윈도우는 창이고 윈도우죠. 창들, 페이지, 화면들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MS 윈도우가 가장 여러분한테 보편화되어 있고 유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리눅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대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MS 윈도우즈라고 하는 것은 빌 게이츠가 만든 거죠. 유닉스나 리눅스는 요것을 이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이거는 이제 클로즈 시스템이라는 말을 써요. 얘는 오픈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이 MS 윈도우가 프로그램이잖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러죠. 그렇죠?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니까 뭔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그 만들어진 것을 몰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클로즈화 돼 있다. 돈은 많이 번다. 유닉스나 리눅스는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알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C 언어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소스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더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오픈 소스라고 하죠. 그래서 MS 윈도우하고 유닉스. 여러분은 이제 이걸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초기 화면 윈도우가 뜨잖아요. 그게 바로 MS 윈도우고 운영체제 한 실제 예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해보죠. 운영체제를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병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병원.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이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병원입니다. 병원을 예를 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에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컴퓨터에 병원에 보면 누가 있나요? 환자가 있잖아. 환자. 맞습니까? 환자가 있어. 병원에 환자가 있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프로세스라고 하자. 병원에는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를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도 존재하죠. 이거는 병원의 크기가 되겠죠.
메모리.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병원으로 이해해보자. 그럼 병원에는 컴퓨터 프로세서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누구도? 바로 CPU도 있죠. CPU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물론 환자가 중요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의사죠. 의사.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운영체제는 누구냐 이거예요. 운영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 운영체제가 대체 병원에서 보면 대체 뭐냐 이거예요. 뭐냐. 누굴까요? 뭘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에 이게 C 드라이브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대로 롬과 램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원을 딱 집어넣으면 자기 자신 점검하고 문제 없는지. 두 번째, 롬 바이오스라고 하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로드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운영체제, 여러분 컴퓨터는 대부분 MS 윈도우즈니까 MS 윈도우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딱 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딱 올라와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뭘 받아보는 거죠? 초기 화면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우리는 부팅 과정이다. 부팅 스트랩 로더가 올려주는 것이다. 이 상태는 초기 화면이 떴잖아. 그런데 내가 게임을 하려고 그래. 게임. 그럼 게임이라는 걸 실행했어요. 딱 올라갔죠? 프로그램. 이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네, 프로세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운영체제가 메모리, 램에 딱 상주가 되면 바로 컴퓨터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제 OS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컴퓨터의 모든 시스템, CPU나 메모리나 모든 걸 얘가 통제하고 관리해요. 전원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 또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뤄지는 컴퓨터에서 CPU, 메모리, 요게 메모리죠, 메모리. CPU, 중앙처리장치, 얘네들이 다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다. 누가? 이 운영체제가 통제한다. 그러면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환자라고 했다면 환자. 병원에 열었는데 1시간 동안에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 운영체제는.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A라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운영체제가 있겠죠? 네. 여기 B라는 병원이 있어요. 여기는 B라는 병이고 여기 운영체제가 올라가겠죠? 누군지 이제 확인해 보는 작업이에요. A는 누구고 B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 환자는 1명, 여기 환자는 여러 명을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운영체제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 얘는 1시간 동안에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여기는 1시간 동안에 그래서 100명이 치료가 된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더 좋은 거예요? 이쪽이 더 효과적이죠. 예전에 우리 옛날 시절에 병원이 귀했던 그런 시절에는 의사가 병원에 한 병원에 1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를 정성껏 치료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제가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돈벌이를 하는 것 같아요. 돈벌이. 그렇죠. 이 병원은 아주 좋은 병원자죠. 순진한 병원장이죠. 순진한. 왜? 1시간 동안 한 명을 충실했다는 얘기야. 얘는 1시간 동안 100명을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얘는 한 명을 처리했어. 이런 형태의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일 프로그래밍 운영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형태의 운영은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면 이런 세대죠.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다운을 받으면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옛날에 컴퓨터, 제가 처음 컴퓨터를 배울 때는 프린트를 하면 그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만둬요. 딴 걸 못해. 모드 작업하면 딴 걸 못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 컴퓨터는 딱 한 개만 컴퓨터. 하나만 해요. 게임도 생각을 해보죠. 옛날에 뭐 테트리스라든지 고전 게임은 컴퓨터 그걸 실행하면 딴 건 못해. 그것만 해야 돼. 이런 형태를 단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물론 여기는 의사가 한 명이야. CPU라는 의사가 한 명인데 이 의사가 얘는 하나만 실행하는 거고 얘는 여러 개 수행하는 거예요. 병원 입장에서 보면 순진하고 고맙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더 좋은 거죠. 하나의 CPU를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운영체제는 뭐 병원으로 얘기하면 참 좋긴 하지만 그렇게 썩,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바로 악덕이다. 이게 악덕병원장. 이게 악덕병원장이라는 거죠. 악덕. 최근에 병원에는 의사가 경영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는 의술만 하면 되는 거고, 병원 입장에서는 악덕 경영인을 둬서 어떻게 하면 의사가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의사를 뺑뺑이를 돌려서 환자들을 많이 끌어당겨야만 병원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런 경영진을 뽑아 세워놓습니다. 맞죠? 대기업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게 엄청 많잖아. 그죠? 거기에는 의사가 병원장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의사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한테는 가장 많은 비용을 주겠죠. 월급을 많이 주겠죠. 의사가 가장 관리 입장에서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한 명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환자를 치료해? 천만의 말씀. 1시간에 100명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죠. 계획. 이걸 뭐라 그럴까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냥 한국말인데 환자를 계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의 프로세스,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이 고민이 바로 뭐다? 악덕병원장, 우리가 얘기하는 운영체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지. 운영체제는 악덕병원장으로 본다. 정해진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이라는 건 CPU도 정해져 있을 거고 메모리도 공간도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혼자 돈을 벌고 있는데 너무 못 벌어. 경영진이야. 그러면 계획을 잘 짜서 이때 환자들은 잠깐 보고,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를 볼 때 의사를 몇 시간이고 보이지 않죠. 뭐 얼굴 딱 보고 뭐 어디 아파요 쭉쭉 얘기하고 많아야 뭐 5분 10분 정도 보고 나가잖아.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잖아. 의사 한 명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 악덕 경영조를 우리는 운영체제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자원은 정의되어 있고 크지 않고 많지 않아. 그러니까 그 자원 한계점 아에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뭐라고 한다? 운영체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운영체제를 딱 악덕병원장 하나라고 보면 안 돼. 여기에 디테일하게 많은 관리 직원들이 있겠죠. 간호사도 있겠고. 그러니까 통제하는 이 악덕병원장의 역할이 결국 뭐다? 갖고 있는 모든 관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해진 한계를 가지고 최대한의 떼돈을 벌겠다. 이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악덕병원의 역할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한 명에, 한 시간에 한 명밖에 안 하고, 여기는 한 시간에 100명이면 이게 더 많잖아. 처리량이 극대화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많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 A라는 병원은 한 명을 처리하는데 꼼꼼하게 잘해. 근데 여기 너무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수술했는데 갑자기 뭐 뱃속에 가위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 병원 가고 싶겠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응?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되죠. 운영체제는. 병원의 악덕병원자가 뭐야? 환자를 많이 끌어들이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을 통해서 선전이 돼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해야지.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면 병원에 보면 막 어떤 문제 생기면 쉬쉬쉬 하는 이유가 바로 뭐야? 환자들이 끊어질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환 시간. 반환 시간. 나중에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래. 여러분이 컴퓨터 쓸 때 명령을 딱 줬을 때 명령이 다 수행이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 병원에 입구문을 딱 열고 의사 만나고 막 이럴 때 바로 의사 만나고 치료받고 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있죠. 접수하는 시간도 있죠. 치료받는 거, 검사 받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의사도 만나죠. 다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뭐라 그런다? 반환 시간이라 그래. 반환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처리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운영체제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다 늘려야 돼. 운영체제에서 시간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늘리다가 아니지. 반대로 줄여야 돼. 시간을 늘려서는 안 되겠지. 운영체제의 목표는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모든 시간, 앞으로 배울 응답 시간, 경과 시간, 반환 시간, 뭐 리스폰스 타임 다 있는데 그 시간은 절대 늘리는 건 하나도 없다. 무조건 최소화시킨다.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용도라는 것도 있어. 가용도라는 거, 사용 용이도 뭐 이런 뜻인데 가용도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 빨리빨리 쓸 수 있느냐야. 병원으로 얘기하면 병원에는 의사도 있지만 엑스레이실도 있고 뭐 혈액 검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혈액 검사를 갔더니 사람들이 쭉 서 있어. 엑스레이 찍는 데는 텅텅 비었어. 뭔가 조절을 잘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병목 형상이 생기는 거잖아. 이걸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쓸 때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서 얼만큼 자원을 최대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뭐다? 운영체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높여야 되죠. 이게 바로 뭐다? 성능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예요. 뒤에서 다 나와요. 개괄적인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컴퓨터와 B 컴퓨터의 이 악덕 병원장의 운영체제는 누가 더 좋냐?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누가 처리력이 높으냐? 누가 신뢰도가 좋냐? 누가 반환 시간이 빠르냐? 누가 가용성이 좋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벤치마크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운영체제에서도 어느 컴퓨터, 어느 운영체제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이다. 이런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운영체제의 정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맞죠? 두 번째는 컴퓨터에 제한된 자원들인 프로세서, CPU,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통 램을 많이 얘기하니까 입출력 장치, 디스크, 네트워크 효율적 관리하는 프로그램 집합이다. 그러니까 악덕 병원자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에서 통제되는 여러 가지 더 효과적 간호사, 뭐 사무자 이런 사람 다 통과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펌웨어죠. 펌웨어도 바로 운영체제 포함시킨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운영 방법은 롬에 들어가 있어서 사용됐다. 이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상주 롬 안에 아예 기거한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꺼도 안 나간다. 상주 모니터 감시한다는 뜻이거든요. 롬 안에 들어가서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때는 운영체제라는 말을 안 썼고 상주 모니터라는 말을 썼어요.
초기에 이렇게 했지만 롬안에 들어가서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기능을 계속 추가한다는 것은 수정할 수 없으니까 불편하고 새롭게 완전히 교체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아니다. 최근에 어떻게 하자? 램에다 집어넣고 부팅 과정을 통해서 일만 상주시켜서 운영한다. 됐습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옆에 날개 있는 내용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바로 언제 바이오스 화면인데 여러분 이제 컴퓨터를 키면 뭐 빠른 사람들은 뭐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검은 바탕에 막 하얀 글자가 뜨잖아요. 그죠? 야, 디스크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장비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포스트 하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하는 작업이에요. 셀프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다 바이오스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뜨고 또 뭐가 뜨냐면 이런 게 뜨죠. 요건 뜨지 않죠. F2를 누르거나 특별한 키를 누르면 그 CMOS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데 그 컴퓨터의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싶을 때 스탠다드 CMOS 셋업, 디폴트, 패스워드 여러 가지 장비 잘 모르죠. 우리는 봐도 몰라도 돼. 그러니까 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는데 가끔은 몇 가지는 수정할 수가 있어. 가끔은 몇 가지 수정할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이 생기게 못 바꾸는 거란 말이야. 자, 롬이라고 하는 내용과 램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일부란 말이야. 이거를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수정할 수 없는데 조금은 수정해 놓을 수 있게끔 융통성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부팅할 때 내가 F2라든지 특별한 키를 누르면 이 화면이 떠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화면, 사용자한테 주는 화면, CMOS 이것도 역시 펌웨어에 들어가 있는 거, 펌웨어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 운영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초기 운영체는 롬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프로세스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바이오스나 부트스트랩 로드에 의해서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메모리 하나만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고 단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 환자를 운영하는 걸 다중 프로그램이다. 멀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운영체제 목표라고 뭐라고? 악덕 병원장의 목표야. 처리량, 신뢰성 최대화시켜야죠. 반환 시간, 응답 시간, 처리 시간, 대기 시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배워요. 얘네들 어떻게 돼? 최소화시킨다. 시간은 무조건 다 못한다? 무조건 최소화. 시간을 높이는 건 없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하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병원 쓰기 편하게 해야 되잖아. 병원 가면 되게 복잡해. 어려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해야죠. 병원은 무슨 내가 외과를 찾아가는 내과를 찾아가는데 사실 어려워. 현실로 보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힘들어요. 그렇죠? 은행 가도 힘들고 할머니들은 다 힘들어. 내가 보면 안쓰러워. 그런 거를 편하게 제공해 줘야 돼. 운영체제는. 스케줄링 한다.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었죠. 컴퓨터는 병원이고 중앙처리, CPU, 메모리 크기, 주변 장치, 운영체제 뭐야? 병원 운영하는 병원장, 악덕 병원장.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A병원은 악덕병원 1시간 동안 1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B병원은 1시간 동안 100명을 치료했다면 B병원이 악덕병원 차원의 성능이 더 좋은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뭐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설명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운영체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운영체제는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 간의 인터페이스로 동작하는 하드웨어 장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운영체제는. 운영체제는 뭐라 했어? 소프트웨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운영체제는 서로 어떠한 유용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 유용한 작업할 수 있도록 게임처럼 뭐 워드처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임이나 워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에서 보면 환자는 목표를 가지고 왔잖아. 내가 치료받고 나으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잘 도와주는 관리자, 운영, 그런 직원들이 바로 운영체제다.
운영체제는 중앙처리 장치, 시간, 메모리 공간, 파일 기억 장치의 자원을 관리하며 어떻게 하면 아껴서 잘 환자를 많이 드려야 되니까 할당과 회수를 한다는 건 분배하고 그만하세요. 이제 근데 나가세요. 들어오세요. 답은 첫 번째 1번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바이오스는 컴퓨터 메모리 안에 롬이라는 영역에 컴퓨터를 운영하는 아주 기초적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을 물론 이건 포스도 하고 아니면 부팅 스트립도 존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갖고 있죠. 다 여기서 파생된 거니까. 전원 들어올 때 초기화시킨다.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유무를 점검한다. 포스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영체를 적재하는 과정을 한다. 부트스트랩 로더를 한다는 얘기죠. 바이오스 동작과 상관없이 컴퓨터는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없으면 부팅도 안 되고 셀프 테스팅도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운영체제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바로 기본적인 입출력 시스템, 롬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드는 거니까 걔가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답은 4번. 컴퓨터를 작동시켰을 때 발생하는 부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트. 어떤 거라고? 자, 컴퓨터를 전원을 켜면 바로 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작동이 되는데 셀프 테스팅하고 바이오스 활성화시키고 부트스트랩 로더를 통해서 디스크로 가서 운영체제, 운영하기에 필요한 MS 윈도우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리면 바로 이것이 부팅 초기 화면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 대한 것을 부팅, 누가 한다? 부트스트랩 로더가 한단 말이죠. 옳지 않은 거. 일반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들어가 있어? 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부트스트랩 로더 이게 바로 뭐야? 부트 스트래핑 로더를 말하는 거야.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펌웨어로 들어가 있는 펌웨어로 하드에 박혀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건 운영체제가 저장되어 있지. 틀렸죠? 부팅의 목적은 운영체제를 하드디스크와 메모리에 적재시키는 거다. 맞죠? 부팅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스템 구성들을 진단하죠. 관련된 중앙처리원 시험권은 운영체제에 완전히 넘어간다. 운영체제가 다 책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첫 번째 잘못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과목인 첫 번째 홀이론 내용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역할과 목표, 정의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